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과 합의하다 38억 패소. 내가 구속 후 합의를 강조한 이유. 슈카이브 대손진리의 피해자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허경영 집단이 공지문을 띄웠어요. 공지문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이 집단에서 나온 이 공지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PC가 거짓말로 이 허경영을 모함하다가 오히려 대법원에서 38억 여원을 허경영에게 주라는 확정 판결이 25년 12월 11일에 나왔다. 네, 그래서 PC의 미국 등의 재산은 압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체 시에는 PC는 매년 이자 3억 8천만 원을 허경영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소 당사자는 PC인데 허경영이 38억 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허경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면서 함부로 거짓 고소한 결과이다. 하늘궁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요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문제가 이제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의 PC, 그러니까 이 신도죠, 신도. 네, 전 신도, PC. 네, 이 PC의 이 배우자, 미국인 배우자가 허경영 하늘궁에서 코로나 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허경영이하고 얽혀가지고 이 재판이 이제 이렇게 막 소송이 전개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합의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36억에 이제 합의하자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해가지고 또 고소를 했다가 이제 합의 불이행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38억을 물어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활동할 때 절대로 이 허경영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거를 나를 가지고 뭐 정의파다 이랬어요. 정의파. 그리고 한쪽은 협상파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허경영이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원 테두리 안에서 합의가 되는 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막 수사해가지고 이거 송치를 시킨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합의할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치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합의했다 그러면 어때요? 합의했다 그러면 감형이 됩니다. 약간 감형이 되는 거예요.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또 그 합의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할 거를 10년 구형할 거를 8년을 구형해 주는 거죠. 합의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재판 단계 넘어가가지고 1심이 막 전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구형하기 전에 또 합의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검찰이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합의했기 때문에 징역 10년 될 것을 한 8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심이 전개가 되면서 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구형 끝나고 뭐 한 달 후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또 합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합의의 순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판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5년을 구형해야 되는데 4년을 구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몰래 뒤에서 협상하러 갔다가 완전히 그냥 허경영이한테 대래 그냥 어퍼컷 맞고 이런 사례가 있었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니까 정인태가
합의금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을 한 거예요.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일대 상임대표 이 박땡땡이가 나를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정인태 저 사람이 허경영을 구속시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보상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인태를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 정인태를. 아니 나는 기가 막힌 거죠. 응? 나는 법을 안내하고 법의 실무를 안내하고 있는데 나를 죽일 놈으로 만들더니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냥 다 허경영이한테 그냥 그냥 그건 째뿐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 그냥 어퍼컷 막 맞고 그냥 다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상임대표로 들어왔던 자 이자는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허경영이한테 가가지고 3천억을 내가 허경영이한테 먹으라고 했네 이런 행태를 보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이러면은 이제 허경영이한테 다 당한다니까. 네. 내가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그러니까 항상 정도를 걸어야 돼.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라. 그래서 MBC PD수첩, MBC 실화탐사대,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 그리고 TV조선 추적자들, 그리고 KBS 추적,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막 언론 방송하면서 고소 고발하면서 합의는 나중에 경찰이 합의했냐, 검찰이 합의했냐, 판사가 합의했냐, 요때 합의의 순간이 되면은 약간 감형되고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누누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이 급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합의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통수를 맞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허경영이가 지금 변호사가 35명이 35명 변호사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도 통찰, 중도에 딱 써가지고 돈, 권력, 쾌락 어디에도 쏠리지 않으면서 딱 중도에 서서 통찰을 딱 해가지고 그러면서 정도를 딱 걸어가야 되는 거야. 정중도. 그래야지만 완전히 우리 일반인들의 머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허경영이나 슈카이브 김태강이나 대순진리의 이 영화 관계자 이런 자들 교감 성감 이 자들은요 머릿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냥 저 사람을 거꾸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한테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거 해결해드리면은 돈을 주네 마네 그런 얘기 일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일체 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사심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내가 사심 없이 이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교육 공무원도 했고 국립대학교 특임 교수도 하고 언론사도 14년 운영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이었고 나는 안 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에 인간성이 파괴돼가지고 짐승성이 아주 짙은 그러한 인간들을 심판하면서 대한민국에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이 나의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지.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정인태가 피해봐 보상 못 받게 하려고 저놈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다. 허경영이가 구속되면은 그러면은 10원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인태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말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도로 가라. 경찰 단계에서 합의할 순간이 온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할 순간이 온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할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협상하면은 빨리빨리 되니까 좋죠. 나중에 그냥 뒤통수를 우려 맞는 겁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하고 이 합의 결국에는 아예 합의하지 않고 그냥 저 정도로 갔으면은 패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합의했다가 10억을 받았고 36억. 36억인데 36억에 합의가 된 거예요. 36억에 합의해가지고 그 10억을 미리 받고 나중에 26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합의서 때문에
그 합의는 이제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 응? 그래가지고 또 다시 고소를 했다. 이게 사유가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패소한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라는 게 이게 답답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작가가 전화 왔는데 내가 막 가슴을 쳤어요. 내가 안타깝다고. 네?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정도를 걸어라. 지금이라도. 내가 헤럴드 경제에서 그 10월에 22일에 기사 나왔을 때 내가 방송했잖아. 계속 정도를 걸어갖고 싸워라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이게 나는 정도를 걷고 나는 사심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사심 없이. 내 말을 믿어야지. 응? 왜 중도 통찰을 못하냐는 거예요. 중도 통찰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나는 항상 명상을 합니다. 명상. 내가 중도 통찰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돈에 그리고 권력에 내가 쾌락이라든지 내가 편의라든지 여기에 내가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경찰, 검찰, 판사 누구든 불의를 저지른다면 불의하고 손잡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지조적인 그러한 나의 생각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슈카이브 그리고 대선주의 피해자들도 합의 여기 합의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죠. 네? 이 자들은 아주 교묘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라 정도로 가서 심판하면서 대한민국 법굴레, 경찰, 검찰, 판사의 그러한 사법의 굴레 안에서 사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